안녕하십니까.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입니다. 여러분은 화려한 도시 서울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복잡한 도로와 고층 빌딩, 서울의 많은 쇼핑거리를 떠올리실 겁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처럼 서울은 전 세계 도시 중에서도 잘 사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에는 어둡고 불편한 진실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놀랍게도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구룡마을이라는 곳입니다. 1980년대 정부가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서울에 남아있던 달동네를 모두 철거하면서 이주민들이 모여들어 형성된 마을입니다. 1980년대 이전에는 그저 한적한 마을이었으나 도로 건너편 강남이 개발되면서 가장 호화스러운 강남구에 무허가 판자촌이 위치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길 건너편에는 국내 아파트 중 최초로 인피니티 풀이 설치되어 있는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34평 기준 26억에 거래되는 아파트입니다. 바로 옆 DH 아너일스는 25억, DH 자이 개포는 23억에 거래되었습니다. 8차선 도로를 양옆에 두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오늘은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강남과 구룡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개포동 구룡마을은 1983년 88 서울올림픽 준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개포동 개발계획에 의해 개포동에서 밀려난 이주민들이 거주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영동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되었으나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무허가 집단 거주지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서울의 달동네는 서울의 성장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거주지가 외곽으로 확장되고 이전해 갔습니다. 홍제동과 도화동, 정릉 일대의 무허가 판자촌이 안양천면, 상계동, 그리고 봉청동과 신림동으로 점차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외 없이 시차를 두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의해 재개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규모는 작지만 강남에 형성된 대표적인 달동네가 서초동 꽃마을, 개포동, 구룡마을이 있습니다. 구룡마을은 강남 최고의 부촌이라고 일컬어지는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로부터 불과 1.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비극적인 단면이 더욱 두드러지는 마을입니다. 마을은 자연과 고층 아파트, 그리고 주상복합 건물 등 이질적인 경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을 면적은 32,000여 제곱미터에 달하지만 이 지역이 공식적으로 서울의 행정 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소화전도 설치되고 겨울철에는 인근 소방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안전점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은 1980년대에 형성되었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1960년대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대부분의 집에는 화장실이 없어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변변한 집 한 채 없는 이곳의 풍경은 달동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호화스러운 강남은 대한민국의 부를 상징합니다. 그 중에서 타워팰리스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로 2000년대 대한민국 부의 상징과 성공의 대명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현재도 서울에서 가장 높이가 높은 주거용 건물입니다. 초기에 이곳은 공군 사관학교 소속 부지였습니다. 그러나 1994년 삼성그룹이 이곳에 신사옥을 지을 계획을 세우면서 이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신사옥 계획은 2002년까지 지상 102층, 396m 규모의 초고층 건물을 지어 상업, 쇼핑, 업무 등 복합단지로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996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1997년에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로 인하여 그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1998년 상황이 안정되자 삼성그룹은 이곳에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상 93층, 323m의 초고층 아파트를 계획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허가가 나지 않아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9층 규모로 건설하는 데 합의하고 2004년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탄생하였습니다. 타워팰리스는 한 개의 마천루가 아니라 7개의 마천루 단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월 관리비가 150만 원 정도이며 2010년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였습니다. 현재 타워팰리스 시세는 G동 55평 기준으로 약 35억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타워팰리스 3차는 Q1빌딩, 해운대 위브더 제니스타워, 해운대 아이파크타워, 유레카타워, 21세기 타워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아파트입니다.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타워팰리스와 고룡마을은 대한민국 빈부격차의 극단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양극화 현상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는 전 세계 나라 중 139위에 해당될 정도로 부의 격차가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 이런 빈부격차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실물 자산에 속합니다. 실물 자산은 실체가 있는 땅, 주택과 같은 부동산과 금, 곡물과 같은 원자재로 구성됩니다. 실물 자산은 주식,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에 비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자산입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자산일수록 현금을 많이 보유한 부자들이 가치 있는 자산을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의 자산이 상승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보다 자산의 가치가 더욱 불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상승기에는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수인 지니계수가 커지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시기에는 지니계수가 낮아집니다.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인플레이션만큼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부동산의 인플레이션 방어 효과,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합니다. 2000년대 부동산 가격과 지금의 부동산 가격만 비교해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대응이 가능한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하지만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현금은 신용 팽창으로 계속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많은 사회적 요인들이 있지만 부동산은 그 사회적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강남에 위치한 부의 상징 타워팰리스와 빈민촌 고룡마을을 통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대한민국 빈부격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